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는 절기학이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주 볼 때 양력으로 보나요? 음력으로 보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사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기로 봅니다. 절기.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 천하, 지대본에서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산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음력과 태양력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거보다 어떤 절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백성들한테 그 때를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해서 24절기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달력에도 보면은 태양력, 태음력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절기마다 24절기가 달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태음력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어떤 예전에 시계가 없을 때 달을 보고서 어떤 날짜의 흐름을 판단을 했죠. 달이 꽉 차면 보름달, 그리고 달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 금음달. 그래서 달이 한번 찼다가 금음이 됐다가 다시 차오르려면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려서 그렇게 이제 뭐 다음 보름에 만나자, 다음 금음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태음력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주기를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30일이 안 됐고 29.5일이 됐습니다. 29.5일이 됐고, 태양력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그 주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 바퀴 도는데 대략 36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원을 360도로 정한 것도 그 권인의 기인에서 360도로 정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대략 하루에 1도 정도씩 움직인다는 거죠. 지구가 1도씩 돈다는 건데, 태음력하고 태양력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대략 그 윤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두 개의 차이를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윤달하고 윤년이 생기게 됐고요. 대략 태음력은 5년에 이틀 정도씩을 날짜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를 해줘서 윤달, 윤년을 보는데, 사주에서는 뭐 저는 윤달인데요, 윤년인데요, 어떻게 보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양력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력으로 전환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절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24절기를 다 안 외우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한번 보니까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인데요.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죠? 자, 맞습니다. 입춘입니다. 입춘. 예전에 처음에 이 갑자을축하는 이 갑골문자, 육식갑자가 생겼을 때는 1년의 시작, 한 해를 동지가 포함되어 있는 양력 12월로 봤습니다. 양력 12월로 봐서, 동지라는 것이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인데, 그 밤이 가장 긴 날을 하루를 지나면서부터 낮이 양이 하나씩 증가하면 되니까, 그날을 어떤 이 세상 오행, 그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어떤 첫날로 정하자 했는데, 새해 첫날이 돼서 이렇게 뭐 1년에 어떤 잘 지내달라고 하는 제사도 지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처음에 이 사주가 발달했던 기원전 약 4,000년, 5,000년 전에 은나라, 주나라 때는 세수 동지설에서 한 해의 시작은 동지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살아보니까 아직 동지가 되면 밤도 길고 깜깜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이 스케줄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좀 생활의 패턴하고 맞춰보자 해서 송나라 때, 당나라,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입춘, 양력 2월이 포함된 입춘으로 하자 해서 변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보게 되면 처음에 갑자로 시작합니다. 갑자. 갑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 육식갑자를 만들어서 천간의 첫 번째인 갑, 그 다음에 지지의 첫 번째인 자. 그래서 갑자로 시작을 해서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 순으로 돌리게 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절기의 시작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를 입춘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춘. 자, 입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입춘에 따라서 사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입춘은 대략 양력으로 2월 4일 정도 돼요. 자, 입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오는 입하가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들어오는 입추, 그리고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입하는 양력으로 5월 5일 정도가 되고요. 입추는 약 8월 7일 정도. 아직 양력 8월 7일이면 한참 더울 때인데 그때부터 실제로 조금 더위가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입동은 대략 11월 양력으로 8일 정도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벌써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자, 뭐가 있느냐? 입춘하고 입하하고 중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뭐가 있죠? 맞습니다. 여기에 봄춘자에서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 그리고 여름과 춘분이 있고, 여름과 입추 사이에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가 위치하죠. 그리고 입추와 입동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가을의 한 중간인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위치하고, 입동과 입춘 사이의 중간에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날짜는 뭐 한 3월 21일. 자, 하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차이 나는데 6월 21일. 자, 춘분은 올해 보니까 9월 22일이더라고요. 동지는 12월 뭐 21일, 22일 정도. 이렇게. 그럼 벌써 24절기 중에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는 벌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게 되겠고, 자, 그러면 요 사이 하나씩 더 잘라집니다. 자, 봄이 왔어. 봄이 오니까 하늘에서 봄비가 우수수 내립니다. 우수수. 그래서 우수가 들어옵니다. 봄비가 우수수 내리니까 그 비를 맞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납니다. 개구리 깨어나는 게 뭐죠? 맞습니다. 경칩이 돼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지나게 되고, 자, 춘분이 지나서 하늘이 아주 맑아지는, 봄에 하늘이 아주 맑아지는 청명이 옵니다. 하늘이 엄청 맑다. 청명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오기 입하 전에 고구가 옵니다. 고구는 곡식을, 농사를 짓기 위한 이제 비가 내리는 어떤 그럴 때가 고구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나서 여름이 들어왔습니다. 여름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위가 시작됐다. 자, 더위가 시작되고 나서 조금씩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리는 망종이 이제 오죠. 벼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옵니다. 하지가 오고 나서는 뭐가 오느냐? 더위가 찾아오겠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더위 중에도 자, 소서. 작은 더위가 찾아온 다음에 큰 더위인 대서가 찾아오더라. 그리고 나서 입추를 맞이하죠. 봄과 자, 다시 가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입추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쌀쌀한 기운이 돕니다. 쳐서 쌀쌀한 기운이 들어와서 쌀쌀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하얀 이슬로자에서 하얀 이슬이 내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추분을 맞이하면서 하얀 이슬이 찬 이슬로 할로, 그 다음에 이 서리가 내린다는 서리상자에서 상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입동을 맞이하게 되고, 겨울에 들어오니까 겨울이 되면 뭐가 내리죠? 하늘에? 눈이 내리죠? 소설. 적은 눈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작은 눈 내린 다음에 경고해주고 큰 눈이 내립니다. 대설. 그리고 나서 동지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동지 이후에는 날씨가 추워진다는 자, 소한. 그리고 여기는 대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주에 쓰는 절기는 24절기 중에 12절기만 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입춘, 그리고 경칩. 자, 경칩은 대략 3월, 하루 이틀 차이가 나지만 5일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청명은 보통 한 4월 5일 정도 청명. 그 다음에 입하, 소만, 망종은 대략 6월 한 6일 정도가 보통 됩니다. 그리고 뭐 하지, 소서. 자, 소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월 7일 정도 되고, 대서는 7월 7일, 그 다음에 입추 8월 7일, 백로는 9월 대략 한 8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추분을 맞아서 한로는 10월 한 7, 8일 정도 됩니다. 10월 8일로 7, 8일 정도 되고, 입동 맞고, 자, 대설은 자, 12월 대략 한 6일 정도 되고, 동지를 지나서 소하는 1월 한 5일, 6일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사주에 쓰이는 12절기는 동그라미를 쳐보면 입추, 자, 3월 5일 경칩, 4월 5일 청명, 5월 5일 입하, 6월 6일 망종, 7월 7일 대서, 8월 7일 입추, 9월 8일 백로, 자, 10월 8일 자, 한로, 11월 8일 정도 되는 입동, 그 다음에 10일 6일경에 대설, 1월 6일경에 소한에서 요 각 달에 초에 되는 요 절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공통점은 보면 입춘에서 하루 이틀 정도씩 늘어나죠. 4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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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가을이 돼서 7, 8일까지 늘다가 다음엔 다시 조금씩 주는 날짜가 8일, 8일, 6일, 뭐 5일, 7일 이렇게 쭉 줄어서 이렇게 매달 초를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어차피 보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12지지하고도 동일합니다. 12지지하고 동일한데, 그래서 12지지를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입춘에 인월이 시작됩니다. 인월. 그리고
경칩의 묘, 청명의 진, 자, 이파의 사, 망종의 오, 소서의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 자, 축.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절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요 계절을 묶어서, 자, 요 계절을 묶어서 우리가 봄이라고 하죠. 자,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또 봄은 목기운, 여름은 화기운, 가을은 금기운, 겨울은 수기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당황하게 복잡하게 좀 그려놔서 엄청 헷갈려 보이는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나.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입춘에 별 3개 들어갑니다. 별 3개. 자, 입춘이 2월 4일인데 왜 중요하냐면 입춘을 기준으로 사주가 바뀝니다. 그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올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보면 이거 쓰겠습니다. 2020년 자, 경자년 입춘일 입춘일시가 양력 2월 4일 18시 03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사주 명식을 세울 때 이 기준으로 사주가 2019년은 기해년이죠. 기해년이냐 경자년이냐가 완전히 갈리게 되고 월도 바뀌게 됩니다. 자, 월도 바뀌게 되는데 올해 2월 4일 18시 2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예를 들면 2월 4일 8시 정각에 태어나신 분은 띠가 무슨 띠냐? 돼지띠입니다. 자, 2019년이 기해년입니다. 자, 돼지띠가 되고 달은 정축월이 됩니다. 입춘이 도래했을 때 이때는 해가 2020년 경자년에 태어난 월도 바뀌죠. 월은 무인월로 바뀌게 되니까 사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올해 설날 구정이라고 하죠. 설날 구정이 언제였느냐? 양력으로 설날이 양력으로 1월 25일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신정 1월 1일 지나고 구정 1월 25일까지 지나서 1월 26일이나 뭐 2월 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나는 올해 이제 뭐 TV에 보면은 흰 쥐의 해입니다. 전부 경자년 잘 삽시다. 부지런히 쥐처럼 삽시다 하면서 하니까 1월 6일, 21일 설날까지 지나고 했으니까 나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나는 쥐띠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주를 볼 때는 2월 4일 18시 02분 전까지는 무슨 띠다? 돼지띠다.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사주 책자에도 보면 제가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책자가 이제 제가 보는 동학사에서 나온 사주 만세력 이 책자인데 뭐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책자를 본다 이렇게 하고 사주 만세력을 좀 제가 앞에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020년 나오죠. 그래서 쭉 보면 1월부터
여기 정축월, 뭐 무인월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쪽에 보면 경자년이라고 이제 써있죠. 경자년. 잘 보이십니까? 경자년.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자, 무인월로 도래하는 입춘일이 4일이면서 여기에 18시 02분. 아, 제가 03분이 아니라 18시 02분을 기준으로 완전히 해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만세력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입춘일이 중요하다. 요거 이제 입춘일이 중요하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쭉 적었던 거니까, 뭐 그냥 요거는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이해. 그 대신 암기 숙제해야 될 것은 뭐? 입춘 2월 4일. 저는 아까 쭉 제가 했듯이 연상기법으로 좀 많이 외우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 봄이 2월 4일날 입춘이 되니까 우수수 비가 내려서 우수, 그리고 그 비를 맞고 개구리가 깨어나고 춘분을 맞이한 다음에 봄하늘 맑죠? 봄 되면 하늘이 청명하죠? 하늘이 청명해지고, 자, 여름 오기 전에 꼭 봄비가 한번 내립니다. 고구.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니까 점점 더워지죠. 그리고 망종, 씨를 뿌리는 망종이 오면서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오고, 하지가 온 다음에 더위와 작은 더위, 큰 더위가 찾아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가을을 맞이하는 입추가 오고, 입추가 되니까 조금씩 추워지는 처서, 그 다음에 흰서리가 내리고 추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차가운 이슬과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쭉, 겨울이 들어오고 작은 눈이 내리고 큰 눈이 내리고 동지를 맞이한 다음에 작은 더위, 작은 추위, 큰 추위를 맞이한다. 이렇게 쭉 하고, 저는 여기 입추, 가을이 되니 처가 백추로 환상을 차려내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좀 무섭긴 하지만 입추, 가을이 되니까 와이프가 배추로 한상 차려내서 겨울 오기 전에 한상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연상기법으로 외우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외우게 됐고, 자, 오늘은 절기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만 기억해라? 입춘 2월 4일이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